건강검진을 받았다가 뼈의 밀도가 낮아진 골감소증이 확인되면 의뢰 칼슘 보충제를 먹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며, 뼈 밀도가 낮은 것이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골다공증의 예방 차원에서 칼슘 보충제를 먹는 사람들이 있는데, 칼슘 보충제를 먹으면 골다공증의 예방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골다공증으로 뼈가 약해지면 척추뼈나 손목뼈, 엉덩이뼈가 가벼운 충격에도 쉽게 부러지고 잘 붙지 않으며 고관절과 척추골절 환자의 1년 이내 사망률도 상당히 높을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활동이 불편하여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지므로 격리된 느낌이나 우울증을 겪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처럼 골다공증이 악화되면 생명을 노리는 비수가 될 수 있으므로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왜 우리는 칼슘을 섭취하여야 할까요? 뼈의 구성 성분을 보면 칼슘이 가장 많은 39%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단백질의 일종인 콜라겐이 33%, 인산염이 17%, 탄산염이 9.7%, 나머지가 1.3%를 차지하고 있는데, 만약 한 번 만들어진 뼈가 산에 있는 바위나 돌처럼 사람이 죽을 때까지 그대로 간다면 뼈가 한 번 만들어진 다음에는 뼈를 만들기 위해 칼슘이 추가로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영상 112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몸에서는 해마다 약 10분의 1의 오래된 뼈가 분해되고 새로운 뼈가 만들어지는 방법으로 리모델링 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새로운 뼈를 만들기 위해서는 칼슘을 포함한 뼈의 재료가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이때 분해되는 뼈에 들어있는 칼슘은 새로운 뼈를 만드는 데 대부분 재활용되기 때문에 추가로 필요한 칼슘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뼈에 들어있는 칼슘과 인을 포함한 미네랄은 몸에서 필요할 때 공급해주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뼈에 들어있는 칼슘은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뼛속의 칼슘이 줄어드는 만큼을 채워줌으로써 뼈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식사를 통하여 어느 정도의 칼슘을 섭취하여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칼슘 하루 권장 섭취량은 700mg이며 성장기의 청소년이나 임산부, 골다공증 위험이 높은 50세 이상의 여성들은 좀 더 많이 섭취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칼슘 보충제가 골다공증의 예방에 좋은 선택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래된 뼈가 분해되고 새로운 뼈가 만들어지는 리모델링 과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칼슘이 들어있는 식품을 많이 먹거나 칼슘 보충제를 먹으면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칼슘만 먹으면 몸 안에서 뼈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 상태에서 뼈의 재료를 다 모아놓고 기다리면 저절로 뼈가 만들어질까요?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몸 안에서 뼈가 만들어지려면 뼈를 만드는 공장인 유전자가 있어야 하고, 뼈를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인 영양소가 있어야 하며, 뼈를 만드는 공장인 유전자의 스위치가 켜져야 합니다. 어떤 공장에서 어떤 물건을 만들려면 필요한 재료가 있어야 하고, 공장의 스위치를 켜야 물건을 만들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칼슘이 들어있는 음식이나 칼슘 보충제를 충분히 먹는 것이 뼈를 만드는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칼슘을 충분히 먹는 것은 뼈의 재료 가운데 가장 많이 차지하는 주요 재료인 칼슘을 적절히 공급하는 것이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칼슘을 충분히 먹는 것이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 것으로 이어지려면 나머지 조건, 곧 뼈를 만드는 공장인 유전자가 손상되지 않아야 하고, 뼈를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인 다른 영양소도 적절히 공급되어야 하며, 뼈를 만드는 공장인 유전자의 스위치가 켜져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뼈가 잘 만들어져 골다공증에 걸리지 않으려면 칼슘이 충분히 공급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나머지 세 가지 요건도 충족시켜야 하는데,
이러한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주는 생활이 곧 내 몸 안의 최고 명의가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생활이며 이것이 바로 뉴스타트입니다. 또한 칼슘을 먹는 데에 있어서도 주의해야 할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 몸에는 어떠한 중요한 영양소도 많이 먹어서 좋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칼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중요한 영양소도 몸 안에서 어떤 일을 하지 않으며 유전자가 일하는데 재료로 쓰일 뿐인데 재료가 너무 많으면 남는 만큼 버려야 하므로 우리 몸은 버리느라 고생하고 제대로 버리지 못하면 몸 안에 쌓여 오히려 부작용이 생기므로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너무 많으면 오히려 해가 됩니다. 둘째로 음식에 들어있는 칼슘만 먹을 것인지 칼슘 보충제도 먹을 것인지의 선택 문제입니다. 영양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칼슘은 많은 식품에 폭넓게 들어있어 심하게 변식하지 않으면 필요한 칼슘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칼슘이 보통 사람들보다 특별히 많이 필요한 청소년이나 임산부, 50세 이상의 여성들의 경우 칼슘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을 충분히 먹을 수 있는데 이러한 식품으로는 무청이나 돌나물, 케일과 같은 다양한 채소, 두부와 같은 콩식품, 미역이나 다시마, 멸치와 같은 다양한 해산물, 유제품 등 매우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음식에 들어있는 칼슘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칼슘 보충제는 불필요하지만 혹시 일시적으로 보충제를 먹을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야 하며 부작용이 나타나면 바로 섭취를 멈춰야 합니다. 칼슘 보충제의 부작용으로는 심혈관계의 위험, 특히 허혈성 심장질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결과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는 만큼 가능하면 칼슘 보충제보다는 식품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을 것이며 칼슘을 먹는 것만으로는 뼈가 잘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주는 생활인 뉴스타트를 생활화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뉴스타트 생활을 통하여 내 몸 안의 최고 명의가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면 골다공증은 물론 최고 명의의 일을 방해하여 생긴 모든 질병은 예방되고 나을 것입니다. 뉴스타트 생활에서 특히 생명식에 있어서는 과일과 채소, 곡식을 포함한 식물성 음식을 골고루, 통째로 충분히 먹는 것과 아울러 과잉 섭취할 경우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설탕을 포함하여 가공이나 정제된 나쁜 탄수화물,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 소금과 알코올 섭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뉴스타트의 나머지 항목인 운동, 물, 햇빛, 절제, 공기, 휴식, 신뢰와 사랑을 잘 실천하되 규칙적으로 적절히 운동하는 습관을 가지며 물은 식사 시간과 분리하여 충분히 마시고 햇빛은 자외선이 강하지 않은 시간을 이용하여 하루 10분 정도 꾸준히 쬐도록 하며 공기는 가급적 산소의 농도가 높으며 오염되지 않은 맑은 공기로 깊이 들이마시도록 하고 특히 담배 연기나 미세먼지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충분한 휴식을 통하여 손상된 몸과 마음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적절한 휴식과 충분한 잠을 자도록 하고 스트레스를 적절히 해소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뉴스타트 생활을 통하여 늘 건강하시기를 기대하며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